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건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댓글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급하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들이고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법무사 입장에서는 맨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저건 별로 안 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상담할 때 정말 급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당장 준비해 주세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접수 순서대로 해야죠. 정말 급하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급한 줄 알고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80% 이상은 급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주관적으로 급한 것과 객관적으로 급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당신은 급하지 않으니까 기다려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급한지 안 급한지 구분할 줄 알면 마음의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당장 큰일이 아닌 경우 마음을 차분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상담 신청해서 1시간 뒤에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사무실에 이미 맡겠다는 분도 계세요. 물론 다른 사무실에 맡기셔도 되는데 이게 1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여러 군데 물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저는 심지어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믿고 맡겨주시는 마음에 보답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아무튼 얼굴도 안 본 사무실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얘기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피해야 되는 사무실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건데요. 쓴소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무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업계의 자정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채무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 편하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구분을 잘 해보세요. 채무자 입장에서 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첫 번째, 당장 내일부터 연체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 연체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동안은 돌려막기를 하든 추가 대출을 받든 급전을 마련하든 어떻게 해서 메꿔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하신 분들인 거죠.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인 거고 추심 연락 말고 급한 건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일부터 통장을 못 쓰거나 당장 압류가 되거나 회사를 누군가 찾아오거나 하는 것들을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도 가끔씩 카드 연체가 되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미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 카드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미납 얼마 정도 돼 있는데 그거 납부하시라고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카드 연체 후 1, 2일 차에는 별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연체가 5일 정도 넘어가는 때 그때부터는 독촉이 자주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개 있잖아요. 카드 연체가 여러 개일 경우 하루에 전화 받는 개수가 많아집니다. 결론은 당장 압류되거나 그런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압류하기도 어려워요. 압류가 어떻게 되냐면 압류가 그냥 연체됐으니까 통장을 바로 압류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집행공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하려면 사건 접수하고 결정문 받고 집행문까지 받아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는 2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물론 연체정부 올라가는 게 걱정스럽긴 할 건데 연체정부가 단기 연체정부는 괜찮아요. 연체정부는 3개월 이상이 돼야 장기 연체정부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그 기록은 5년간 보존이 돼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 시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달 하고 3주 지난 사람은 급한 사람일까요? 그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접수를 못 해주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급하지 않은데 본인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전처럼 1시간 만에 사무실을 결정하고 수임료까지 입금하고 나서 급한 마음에 결정을 내린 후 본인이 판단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연체가 될 사람은 오늘 당장 사무실을 결정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자체는 결정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어디서 할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연체는 이미 됐어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 당신에 대해서 추심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정형적인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나 전화로 받을 수 있고 우편물로 받을 수 있겠죠. 채무자 입장에서 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두 번째, 각종 추심 우편물로 불안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도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딱지를 못 붙여요. 유체동산 압류도 압류잖아요. 압류는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연체가 1, 2주 된 상태에서는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가압류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에 본압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가압류는 할 수 있죠. 근데 가압류를 은행들이 왜 안 하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채권자예요. 채무자의 통장을 한 1,000만 원 정도 가압류를 하고 싶다면 그 가압류 자체는 통과되고 가압류 신청 비용도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그 통장을 묻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공탁금이 압류 금액이 50%, 30%, 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50%를 내라고 하면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들마다 다 가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현금이 없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공탁금 때문에 대부분 실무상 가압류 진행은 안 합니다. 근데 이론상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히 개인 채권자들이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채권자들은 충분히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급한 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상담이 급한 경우 첫 번째,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분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통 어디서 제일 빨리 보내냐면 카드사에서 제일 빨리 보내요. 지급명령은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하잖아요. 당신 나한테 돈 안 갚으니까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이런 소송을 하는데 은행보다 카드사가 제일 빨리 움직이고 그 소송을 간이하게 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이라는 겁니다.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안 할 경우 그게 확정이 되고 집행권한이 나옵니다. 다툴 게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게 허위다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 이의 사유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이의라도 해서 집행권한을 받기 위한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주 안에 그런 것들이 적절한 대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빨리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지급명령 이익기간이 두 가지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만 받는 연체기간이 짧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렵다고 했지만 정말 상담이 급한 경우 두 번째는 집행관이 압류 스티커를 붙인 분입니다.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급하죠. 왜냐하면 빨리 하지 않으면 유체동상이 날아가니까 냉장고나 침대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지를 시켜야 돼요. 금지명령은 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독촉하지 말고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중지명령은 통장 압류를 했으면 그 압류되는 통장에 대해서 집행 중지를 하는 것이고, 이 유체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집행을 막는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매우 빨리 연락을 해줘야 합니다. 유체동산 집행물을 경매에 바로 붙이지는 않는데 적어도 그 이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걸 중지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담할 때도 꼭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논리인데요. 채권자가 압류를 실제로 한 거죠.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2주가 도가 돼서 집행문을 받아서 압류를 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기 연체자들 이런 분들은 이미 연체가 오래돼서 또 다른 압류 채권자들이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또 압류하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압류금을 추심하기 전에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하고 사람마다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락을 주셔야 저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분들은 급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결정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안 급한 상담과 급한 상담을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급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급하신 분들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연락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한 내용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상담할 때 참고해서 연락을 빨리 드릴 수 있으니까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연체 시작 안 했거나 장기 연체 안 한 경우에는 급하지 않으니까 사무실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진짜로 당장 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는 분들, 이를테면 지급명령 결정문 받은 경우,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스티커를 붙인 경우, 통장이 이미 막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연락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그나마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